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3월 19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증시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이래저래 좀 할 얘기가 많은데 차근차근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0.8%, 네, 0.86%, 거의 1%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네, 2% 정도, 0.2%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술주가 모여 있는 코스닥이 좀 더 강세를 띄었고요. 외인 투자자가 매수를 하면서 끌어올렸습니다. 외인과 기관은 코스피 위주로 많이 매도를 했고요. 차트상으로 계속 코스피가 임계점에 도달했는데 굉장히 불안한 모습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 61선이 모여 있기 때문에 단숨에 뚫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거기에 따라 이렇게 큰 금액을 매도를 하면서 좋지 않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제 이제 나스닥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3%도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또 쌍바닥 근처로 또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 요쯤에서 다시 한번 올릴 것인지 좀 더 며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된 이유는 또다시 채권입니다. 채권 문제 때문에 많이 내렸고요. 채권 수익률이 어제 갑자기 또 급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 장 끝나고 1.75%까지 상승을 하면서 그냥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다행히 이 상승세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고 1.69% 정도로 다시 내려왔고요.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가 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연준 FOMC 발표 이후에도 채권을 이제 계속 이제 발행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인지 채권을 공매도를 쳐서 자꾸 가격을 떨어뜨려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계속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런 게 다 공포심이나 뭐 이렇게 경기 회복심, 그러니까 그 관리하는 분들을 못 믿는 거죠, 시장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꾸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일단 다행인 것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다시 한번 좀 내려왔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수 선물은 나스닥 올라가고 있습니다. 0.5% 정도 올라가고 있고, 오늘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생각보다 잘 버텼습니다. 나스닥이 3% 정도 내렸음에도 코스닥은 오히려 오르는 모습. 그게 이제 국채금리가 나스닥은 내리고 나서 이제 국채금리가 뒤늦게 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거기에 대해서 좀 영향을 받은 것 같고 코스피가 좀 많이 나갔네요. 특히 이제 뭐 대형주 위주로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되는 것 같고요. 배터리 관련주가 많이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기아차도 좀 보고 있는데 기아차도 괜찮은 것 같고요. 일단 실적주 위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증시는 이 정도로 보고요.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먼저 차트부터 볼까요? 오늘 11,600원, 코스피가 1% 가까이 내렸음에도 두산중공업은 오히려 장 막판으로 갈수록 계속 끌어올렸습니다. 가격을. 근데 장 이제 동시호가 전에 좀 하락을 해서 아쉽게 마무리가 되었지만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향 추세에서 상향 추세로 이 반등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바닥을 다진 이후에 21선을 돌파시키고 다시 한번 21선을 딛고 반등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확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21선을 딛고 반등을 했을 때 다시 한번 61선 근처에서 하락을 했다가 이런 식으로 쐐기형으로 만든 뒤에 11,700원 선 근처에서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좀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도 계속 연기금이 지금 주가를 받치다 보니까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고 두산중공업이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6일 연속 매수를 했습니다. 연기금이 드디어 본격적인 두산중공업 매수를 시작하는 것 같네요. 네, 이렇게 6일 동안 거의 50만 주 정도를 매수를 했는데 괜찮아 보입니다. 옵션 만기 전에 이틀 연속 110만 주 정도를 매도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끝내고 새로운 이제 옵션을 기대를 하면서 이렇게 매수를 들어온 것 같습니다. 투시는 이제 다시 매수를 했고요. 금융투자가 차익 매물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도 오늘 조금 매수를 했고요. 4일 연속 매도에 대해서 이제는 좀 매수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투자자 수급도 괜찮고 지금 이제 하향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고 있고, 전 두산중공업 감이 굉장히 이제 계속 올라갈 일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이 진짜 코스피가 막 2,700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두산중공업은 이제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240주선 목전에서 아쉽게 마무리했지만 다음 주엔 좀 좋은 모습 보이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은 월봉선으로는 이제 3월 달에 영향을 좀 받아서 좀 더 올라서 저는 이제 12,500원까지 좀 3월 달에 마무리를 그때 올려서 이제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12,500원. 자, 이제 4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거래를 터트리면서 올라갔으면 하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산중공업 공매도량 잠깐 보겠습니다. 공매도량은 뭐 크게 변화 없었습니다. 144만 주고요. 조금씩 이제 감소를 하고 있어요. 네. 만 주씩 이제 감소를 하고 계속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특이했던 점은 대차 잔고가 이제 10만 주밖에 없죠, 거의. 그래서 대부분 상환이 되었다. 자, 그러면 두산중공업이 이제 공매도도 상환을 많이 했고 대차 잔고도 거의 없앴고 이 주가도 쌍바닥을 다진 뒤에 21선 위로 자리를 잡은 모습이고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연기금이 매수를 시작했고 외국인도 한번 들어왔다가 나갔지만 그래도 들어온 양에 대해서 대부분 절반 정도만 나간 것 같고 다시 들어오는 모습. 자, 거기에 대해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산중공업에 대한 공시가 오늘 여러 개가 떴습니다. 두산중공업 뉴스 보겠습니다. 자, 먼저 뭐부터 볼까요? 오늘 공시가 굉장히 많이 떴는데, 네, 일단 감사 보고서부터 보겠습니다. 네, 감사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건 뭐 다들 아시다시피 2020년은 사실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3조 자구안을 마련을 하라고 채권단에서 돈을 빌려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결국에는 3조 자구안을 완성을 했고 3조에 대해서 금액을 확보를 했습니다. 진짜 뼈를 깎아내는 심정으로 어, 두산중공업 오너들이 이 회사를 정말 잘 키우는데 이 인수를 해가지고 잘 키우거든요. 근데 이제 핵심이 될 수 있는 동박 제조회사 두산솔루스도 매각을 해버렸고, 네, 이런 식으로 좀 피와 살을 깎아버리면서, 네, 3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1.2조도 성공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요 데이터들이 좀 반영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채가 상환이 좀 덜 된 것으로 보이고요. 뭐 18조 그대로 온 것 같은데 일단 상당히 단기 차입금에 대해서는 상환을 많이 했을 겁니다. 이제 그리고 영업이익이 좀 감소하고 뭐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8천억 정도였지만 이건 대부분 1분기, 2분기, 3분기 여기에 해당하는 이 마이너스고요. 4분기는 실제로 마이너스가 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 1분기로 해서 턴어라운드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산중공업의 감사 보고서는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감사 의견 적정, 네, 여기만 보시면 되고 이 두산중공업의 별도 재무제표를 보시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1.8조인데요. 뭐 이것만 보면 도대체 두산중공업에 투자를 왜 하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요거를 보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하락세를 한 것에 대해서 이미 주가는 다 반영이 되었고 요렇게 턴어라운드를 하는 시점에서 네, 우리는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주가도 월봉상으로 접근을 하라고 얘기를 드린 거고요. 이제 시작한 겁니다. 네, 감사 보고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공시가 이제 몇 개가 더 떴습니다. 자, 먼저 이거부터 설명을 드릴까요? 회사 분할 합병 결정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두산인프라코아 주식회사에서 이제 두산 밥켓의 지분을 55%를 가지고 있는 그 지분에 대한 회사를 떼어내가지고 분할 합병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계속 생각을 좀 했어요. 그 이제 지주회사를 떼가지고 두산중공업의 자회사로 둘 것인지 아니면 두산중공업에 아예
비율을 맞춰서 합병을 할 것인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영상으로 다룬 적이 있었고요. 근데 역시 이제 분할해서 흡수 합병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도 네, 흡수 합병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산 엔진이 두산중공업의 흡수 합병이 되었을 때 두산중공업의 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단 이 합병 정보에 대해서 보고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흡수 합병 한다고 하고요. 목적 뭐 너무 깁니다. 일단 뭐 다 제치고 네, 그 지분에 대해서 이제 떼가지고 한다고 하고,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이제 합병 비율이죠. 분할 후 재무 내용 뭐 이런 건 다 됐고요. 두산인프라코아 재무회사. 예, 그래서 분할 합병 비율이 중요하가 되는데요. 1대 0.47, 3427 이렇게 합병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산인프라코아 주식 100주가 있으면 이제 두산중공업 47주를 받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하나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이제 두산인프라코아 아래에 있는 두산 밥켓의 지분 51%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떼가지고 두산중공업과 합병을 하게 되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두산인프라코아 주식 수가 몇 주로 되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네요. 네, 그게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일단 분할 합병 신주는 6,700만 주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감자를 해가지고 또 감자 비율 68%를 적용해서 신주 발행을 좀 한다고 하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감자 비율이 68%를 진행해서 6,700만 주가 된 건지 저도 좀 헷갈립니다. 네. 뭐 두산인프라코아 2억 몇천 주에서 두산밥켓의 지분 51%니까 거기서 절반에서 또 감자 비율까지 적용하면 이렇게 신주가 나오는 것인지 헷갈리네요. 아무튼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분할 합병 기일은 7월 1일이고요. 아직은 이제 거리가 좀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 합병 이슈 때문에 좋아 보입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합병 이슈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때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이 시작일이 5월 13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급 예정식이 뭐 이렇게 해서 막 복잡하게 나오는데, 요건 이제 한번 날 잡고 제가 좀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오늘 하나 더 있었죠. 타법인 주식 및 출자 증권. 자, 두산 퓨얼셀에 대해서 이 출자를 한다고 합니다. 두산 지분을 두산 퓨얼셀에 대한 두산 지분을 두산중공업으로 현금 출자를 해서 이제 두산중공업에 이 두산 퓨얼셀 지분이 30%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 퓨얼셀의 최대 주주가 두산중공업이 되게 되고요. 이제 이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좀 더 확고하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유상증자 결정도 했고, 타법인 증권 이 출자도 했고요. 이 유상증자도 있었네요. 네. 그래서 지금 유상증자 이슈는, 그러니까 현금 출자를 두산 퓨얼셀 지분으로 현금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이제 3억 7천만 주였는데 이제 또 4,700만 주가 이제 제3자 배정으로 이 두산 쪽으로 주식이 가는 거고요. 그래서 자금 조달 목적으로 그 자금을 주는데 그 자금을 두산 퓨얼셀의 지분으로 준 것으로 되었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두산중공업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받게 된 거고요. 자금이 5천억 정도 생기게 된 겁니다. 그것도 이제 두산 퓨얼셀의 지분으로요.
두산 퓨얼셀의 잠재력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그 지분의 가치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두산 퓨얼셀과 이 두산 밥켓에 대한 지분을 완전히 이제 두산중공업이 흡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 피라미드형 구조가 완성이 되었고요.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가 앞으로 이제 기대가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두산중공업이 이 경영진들이 굉장히 머리를 잘 쓴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지금 단계적으로 해결이 되고 있고요. 합병 이슈도 있고 하니까 이제 체코 원전에 대해서도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소식이 나오면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풍력 에너지도 올 하반기나 내년 초부터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이제 계속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저는 바닥 친 것 같고요. 그래서 시간에도 200원이나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목표를 21,000원까지 잡았는데요. 도달할 것 같네요. 그래서 빨리 종목을 정리를 좀 하고 두산중공업을 빨리 좀 사야겠습니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파운드리에서 이 종목을 제가 좀 투자를 했는데 오늘도 이제 갈 듯 말 듯 움직이질 않아서 빨리 두산중공업 사야 되는데 깜깜했습니다. 근데 얘도 뭐 올라갈 것 같아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 계속 좋은 소식이 들려오네요. 여러분들 고생한 만큼 좀 수익을 돌려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두산중공업에 대한 합병 이슈는 제가 공부를 좀 더 해서 그 합병 비율과 그게 이제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고 그 합병 비율에 따라 두산중공업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앞으로 주가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